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광고 상품 소개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이버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광고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네이버 광고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광고 파워 콘텐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파워 콘텐츠가 뭐고 소비자 조사로 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콘텐츠 제가 이제 네이버 광고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렸죠. 하나가 이제 사이트 검색 광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아까 콘텐츠 광고, 요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이게 이용자가 어떠한, 저거를 원할 때, 이런 어떤 정보를 원할 때, 딴짓이 정말 이 사람은 뭔가 절박하게서 아주 뚜렷한 뭔가의 정보를 원할 때, 그럴 때 좀 적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유학, 이런 식으로. 개명 신청, 이거는 개명 신청 이름을 바꾸는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는 이름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름이 워낙 잘못 지어졌을 때는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어릴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를 서비스해주는 그런 업체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는 약간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설팅 능력이라든가, 서비스 능력, 이런 것들에 기반한 광고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정보 제공의 주체를 명백하게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죠. 이렇게 브랜드명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야만 믿고 신뢰를 할 수 있겠죠. 신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사기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근데 전문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우를 해주는 거는 관련돼서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런 브랜드로 출처를 안내하는 것과 그냥 일반 블로거로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되게 높죠. 호의도가 되게 높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전문가들인데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말을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전문가니까. 전문가인데 말까지 잘해? 그럼 더 좋겠지만, 사람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면은 저 사람이 말도 좀 어눌하고 그럴지라도 전문가면 우리가 탁 귀여겨 듣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말만 너무 잘하는데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디어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이 파워 콘텐츠 광고는 주로 이제 그런 거를 좀 활용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신뢰성이 있는 전문가. 이런 부분과 이제 관련돼서 광고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광고주가 뭐예요? 신뢰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파워 콘텐츠 광고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디어를 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업종도 가리겠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파워 콘텐츠 광고에 적합하지 않겠죠. 부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뭐가 있겠죠. 부정적인 거. 근데 긍정적인 거, 유학을 간다? 긍정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파워 콘텐츠에 되게 중요한, 사용처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제가 정리한 교환은 아니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파워 콘텐츠를 하게 되면 예약과 구매가 연결된다. 그 다음에 회원수도 증가된다. 오프라인 사업장으로 방문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방문과 구매 연결은, 이런 식으로 파워 콘텐츠를 했을 때 매체 이런 통화일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파워 콘텐츠 광고를 이렇게 되게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우리가 광고를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비자들이 광고를 다 좋아하진 않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포탈 같은, 그러니까 포탈이라든가 검색 플랫폼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 자원봉사하는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그러면 네이버라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데 메인이 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는 포탈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검색이겠죠. 근데 검색인데 그냥 웹사이트 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뭐 파워링크 식으로 이렇게 쭉쭉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죠. 네이버에서 검색하다가 광고가 목록이 막 뜨니까 일단 짜증나서 꺼버린 경우 이런 데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광고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이해를 해요. 저는 이제 이런 광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접점이 뭘까? 여태껏 여기에 대목에 아마 콘텐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이걸 매칭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 중인 카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죠. 이제 카페 그러면 여러분들 웬 갑자기 카페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이런 PR 광고 홍보 개념으로 카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네 고객들을 카페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카페가 되게 중요한 데들이 있거든요. 어딜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어떤 카페들을 실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아기 용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데서는 실제로 자기네들이 직접 이제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죠. 육아를 아기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정보를 계속 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라든가 그럼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아기를 키울 때는 되게 중요한 저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뭐가 있어요? 그 필수적인 정보가 있거든요. 그 정보대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몇 개월 때는 뭐하고, 아니면 이런 정세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 접한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카페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그런 정보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정리해 주기에는 카페가 되게 최고죠. 그래서 카페에서는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카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 요걸 좀 알아주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카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렇게 카페에 자꾸 유입을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카페 저기들이 이제 이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기 있는 그런 어떤 그 파워 콘텐츠 광고를 통해서 회원들을 갖다 더 유입시키고 그러면 카페를 통해서 간접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매장 방문도 되게 많이 활성화된다. 이걸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주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가서 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겪은 사례를 들자면 제가 이제 그 캠핑 이런 거에 요즘에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캠핑하는 거에 관심이 많이 가서 캠핑 이제 이런 거에 가요. 그럼 이제 그 카페를 가보면 캠핑 카페를 가보면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캠핑이 그냥 막바로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되게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곳에서 카페에 들어가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카페에는 그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용품을 그러니까 캠핑 용품을 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사가 그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세히 이 사람들 보니까 좋은 정보 많이 올리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자기네들이 오프라인에 그런 매장이 있네. 그럼 가보게 돼요. 그래서 가서 또 막 사죠. 필요한 거 막 사고 그러죠. 근데 이게 되게 괜찮은 모델이에요. 근데 그 대신에 뭐예요? 이거는 그 정보나 어떤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그거를 줘야 돼요. 그것도 신뢰성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정보를 주고 그런 것과 자신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딱 매칭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광고인 광고인데 좀 이렇게 좀 뭐라고 설명하기 좀 애매한 그런 광고라고, 그러니까 중간적인 광고죠. 그래서 어떤 콘텐츠, 그러니까 정보를 찾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되게 좋다라고 하는 점들을 여기서 쭉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시너지 효과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고 있고, 이제
파워링크에서 콘텐츠를 접한 이제 검색 이용자는 파워링크 영역에서도 동일 광고주의 광고를 더 클릭한다. 이거는 뻥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엔 뻥치는 얘기는 결코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이 네이버라는 곳은 사용자들의 그런 움직임들을 늘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파워 콘텐츠에서 이미 콘텐츠를 광고이지만 들어가서 정보나 지식을 접한 사람들은 파워링크에서 이제 나중에 검색했을 때 쭉 뜰 때도 그걸 더 먼저 클릭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광고 회상이라고 하잖아요. 광고가 회상이 돼야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사용자들, 뭐 외국 사용자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내 사용자들은 광고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광고가 가지는 폐해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이제 저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것 같고,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브랜드 집행하기 전이 아니라 집행한 후에는 실제로 그 검색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브랜드 검색은 그래서 뭐 여기 여러 가지 사례를 뭐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피부과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뭐 당연히 우리가 짐작가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피부 관리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사잖아요. 저는 생전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얼굴에 뭐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정보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정보들은 항상 이렇게 파워 콘텐츠랑 관련돼 있고, 관련된 또 브랜드랑 또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브랜드 검색이랑 파워 콘텐츠랑 같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검색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파워 콘텐츠 쪽으로도 자기가 이제 기획을 해서 넣고, 브랜드 검색, 웹사이트 검색 광고에도 넣고, 이렇게 되면 이게 시너지를 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지면 노출 광고하고도 이렇게 노출 광고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 콘텐츠가 있지만 파워 콘텐츠도 이렇게 광고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광고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새로 막 개발돼서 쏟아져 나오니까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요것들도 그러려면 이제 이 파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파워 콘텐츠를 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이제 뭐 미국 유학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유학에 대한 정보는 계속 바뀌죠. 네, 이건 유학을 한번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에 관련된 정보는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바뀌는 거를 빨리 알아서 빨리 업데이트를 해주고, 근데 그 바뀐 것이 사소한 거일 수도 있어요.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인 거. 근데 모르면 큰일 나는 정보들이 있죠. 예를 들어, 최근에는 유학을 할 때,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한다거나,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최근 들어서 가끔 이제 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미국도 사회가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됐죠. 그러면 이거를 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인 거죠. 우리가 전문가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러한 변화무쌍한 곳에서도 변화의 그 정보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 정보의 핵심들을 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고 싶은 내용을 알게끔 해주는 거, 요거는 이제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상업성이 좀 덜한 것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인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광고 타겟이 있을 때 고관여에 대해서, 연관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콘텐츠 성격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지만, 추가 검색에 있어서는 연관의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비하인드 정보까지도
고려해서 작성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청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 정보성 콘텐츠를 통해서 신뢰적 광고를 통해서 홍보적 콘텐츠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되게 재미있는 이제 그 일들은 뭐 이런 정보성 콘텐츠 중에서는 뭐 사용 후기, 큐레이션, 뭐 경험담, 뭐 이런 사용했을 때 뭐 어떻다.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콘텐츠를 좀 구성을 해 달라는 거고, 실제로 경험한 일을 상대방으로 그 경험한 일처럼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큐레이팅 하듯이 큐레이션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아나운서가 뭐 이렇게 설명하듯이 큐레이터들이 설명하듯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후 비교, 뭐 선택 가이드, 이 제품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고, 메시지 전달에서는 이거 우리가 이제 광고 메시지 전달에서 많이 얘기하는 얘기죠. 참신성, 비주얼한 콘텐츠, 트렌드, 뭐 유명인을 쓸 수도 있고 말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콘텐츠 검색 광고 페이지가 있어서 광고 페이지 가보면 이제 콘텐츠 광고 페이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클릭하시면은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요거에 대한 문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 브랜드 검색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서가 있어요. 이것도 네이버에서 이제 작성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서 여기서도 이제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데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광고를 기획할 때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보면은 사이트를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등록을 해요. 그죠?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을 할 때 등록 불가 사이트가 있어요. 등록 불가 사이트. 왜 어떤 사이트는 등록 불가할까? 우리는 보통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홈페이지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몰라도 하다못해 뭐 카탈로그처럼 이제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본적인 아니면 그 안에다가 뭔가를 뭐 대단한 콘텐츠를 넣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허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이트가 접속이 불가한 사이트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불가를 하고, 완성이 하다 만 거, 만들다 만 거, 뭐 당연하겠죠. 이것을 사실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구별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이 검색, 포털의 검색 또는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연속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아다니면서 얘네가 문제가 있는 사이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검색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은 아직은, 자, 근데 청소년이 몇 세까지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의견이 되게 분분하긴 하죠. 관례적으로는 우리가 19살인가 주민등록증이 나오던 그 시기까지가 청소년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약간 좀 심리학 쪽이나 아니면 뭐 심리학 쪽에서는 25세인가까지를 청소년으로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청소년의 그러면 단점이 뭐냐? 청소년은 아직은 판단력이 성숙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해한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제재 조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불가 업종과 관련돼서 콘텐츠가 등록 불가인데 그쪽의 콘텐츠에 대해서 확인되는 사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부분들이 만약 내 홈페이지에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 검색이 확 떨어져 버려요. 검색이 잘 안 되게 돼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었는데 왜 검색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업종에 따라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담배 주류. 그 다음에 투자 자문, 경매, 그다음에 채팅 관련된 업종, 피어투피어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청소년 유해 매출, 그다음에 성인용품 관련, 네이버 검색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등록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할 때 여기 또 요것도 있네요. 종교 관련 업종도 잘 안 된다 그러고, 여기 이제 게임 관련 노름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키워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홍길동의 집이라는 브랜드라고 보세요. 그럼 홍길동에 관한 집. 그러면 이 홍길동에 관한 집을 브랜드로 등록을 한 다음에, 키워드는 30개까지 보통 3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최대 글자 수가 25개를 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 브랜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게 브랜드와의 관련성을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검색 의도가 있는 검색 엔진의 의도를 확인하는 키워드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 관점에서 검색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여야 된다. 표현을 적정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는 키워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검색 관련해서 검색 최적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검색 최적화는 검색 엔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이버든 구글이든 어디든 간에 검색 엔진이 계속 웹사이트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이 웹사이트는 제대로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아니면 그런 것들을 또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웹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어떠한 표준적인 방식을 지켜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고 막 이러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검색 최적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검색 최적화는 이런 그 등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브랜드 관련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쭉 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브랜드 지칭 키워드라는 게 있죠. 뭐 제너시스라든가 뭐 소유회사를 지칭하는 현대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브랜드와의 관련성을 인정해서 브랜드 지칭 키워드를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요거는 좀 합한 것들을 설명하더라고요. 현대카드 홈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펜틴 신제품, 비타오백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한 방식도 확장형 그러한 키워드로서 이제 생각을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영화 기획물 광고 브랜드가 연속 기획물 중 하나인 경우 해당 키워드를 연관성을 인정한다. 뭐 영화 테이큰 3 뭐 이런 것들 있죠. 반지의 제왕 3 연속 기획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키워드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의도에 따른 거, 강남의원,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여자 의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일반 명사를 지칭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한 키워드에 대해서 동일한 명칭이 서로 다른 브랜드와 광고되는 경우는 경쟁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소나타 그러면 소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안 쓰죠. 뭐 어딘가 쓰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나타는 자동차 이름밖에 안 써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멜론, 여기 멜론이 나왔는데 멜론 그러면 멜론은 사실 이제 음악 서비스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다른 뭐 과일 이름이기도 하고 뭐 어디 딴 데 이름에 쓰고 막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경쟁상이 발생해서 어떤 면에서는 키워드상 좋지 않아서 아까 말한 그 브랜드 말고 보조 키워드로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부적절한 표현을 포함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종사형으로 종결되는 거는 이제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최고가 쇼핑 비교 땡땡 뭐 이런 것들은 이건 사실 증명이 어렵지 않냐. 좋은 자동차 이런 표현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라서 안 된다. 아반떼 이거는 동일한 중복되는 키워드다. 그 다음에 특수문자가 포함된 키워드는 사용하지 마라. 뭐 이렇게 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광고 캠페인 전체에서는 여러 가지 광고 캠페인 1년, 만약에 어떤 회사에 1년 광고 캠페인을 맡았다면 되게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 웹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또 막 최적화시키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광고 개념으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 다른 이미 광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막 줄여서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것도 이제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 교환은 이제 설명을 이제 자기 공유를 드릴 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수명을 지칭하는 거, 성시경 이런 거 다 허용한다. 이건 당연하겠죠. 공연명, 그 다음에 예매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를 하는 것들. 분양 관련돼서는 광고 가능한 게 건물명이랑 소재 지역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프루지오 시티 운정 이런 식이겠죠. 이런 것들은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명도 이거 건물명 같은 경우는 되게 다수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루지오 시티 그러면 프루지오 시티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예 검색에 불가하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같이 쓰는 식으로 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사례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요거 추가 내용들은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한 2개의 광고 관련 문서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